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산재인 한라산 만설제가 어리목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코로나19로 4년 만에 산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악인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라산 어리목광장에 쌓인 눈을 깎아 만든 제단이 마련됐습니다. 돼지머리 등 제수를 갖춰놓고 산악인들이 술과 큰 절을 올립니다. 큰 바람 막아 주시어 풍요가 깃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한라산 산신령에게 민족의 염원인 조국 통일과 산악인들의 무사 등반을 기원하는 한라산 만설제가 열렸습니다. 한라산 만설제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제 중에 가장 먼저 열리는데요. 특히 올해는 지난 1974년 이후 50회를 맞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짙은 안개로 어승생악 정상 대신 어리목 광장에서 열렸지만 코로나19로 4년 만에 참여한 산악인들의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안개 끼고 대신 비가 안 와서 너무 운치 있게 진행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했는데 이제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소원도 빗사람 빌고 해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회원들을 안녕을 위해서 또 우리 산악인들 안전을 위해서 1년 동안 무사 안녕을 위해서 빌었습니다. 제주 산악인들은 또 오는 4월 두 번째 도전에 나서는 히말라야 8,000m급 마칼루 원정도 무사히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의 남방 큰돌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돼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처럼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열대와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남방 큰돌고래. 어선에 포획돼 수족관 쇼에 동원됐던 돌고래들이 바다로 돌려보내지는 등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논의의 핵심이 된 보호 방안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사람처럼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법인격이 부여되면 기업이 국가나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주체가 돼 자연의 공공성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거란 겁니다. 생태법인의 도입은 실제로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동물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을 것 같고, 뉴질랜드는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우레웨라 산림과 왕가우니 강에 법인격을 부여했고 스페인도 지난해 석호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인이나 에너지 개발 사업자 등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공감대 형성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법인격 부여 대상을 자연 전체로 할지 아니면 종별로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연 전체의 이제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는 건 정말 이거는 대상을 정하기 상당히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후자 쪽이 어쨌든 여기서 출발해서 점점 확대를 하는 것이 좀 나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해양생태계 보호에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생태법인 공론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태법인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 남방 큰돌고래에도 법인격이 부여돼 보호받게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진행될 세부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도 나옵니다. 이번 한 주 주간 이슈를 권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재판 일정이 오는 18일 시작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청 김모 특보 등 5명에 대해
공판 준비기일을 갖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증거 채택과 증인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 이 재판의 1심 결과는 오는 5월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리병원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 결과도 같은 날 나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내국인은 진료할 수 없도록 한 허가 조건이 위법하다며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1심에서는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승소한 바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개별 보상이 가능해진 4.3 특별법 전부 개정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국제적 해결 과제 등이 다뤄집니다.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귀향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체휴일을 포함해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연휴에는 모두 18만 명이 넘는 귀향객과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휴를 앞둔 20일과 연휴가 시작되는 21일에는 하루 평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여 공항과 항만의 혼잡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 가운데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습니다. 떠나온 고향이나 자신과 인연이 닿은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제도인데 고향 돕는 보람과 세금 환급 그리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이 제도가 올 한 해 지자체 살림살이에 활력을 줄 걸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산 MBC 정세민 기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돈을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규모는 10만 원 이하는 100%,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각 지자체에서 정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 공제 10만 원에 3만 원가량의 답례품까지 포함해 약 13만 원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한다는 마음, 즐거워지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또 세제 혜택도 받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오늘 회원 가입하고 소액이지만 기부를 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각 시도별로 출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다각도의 기부자 유치 전략을 구상하며 고향의 정을 듬뿍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답례품 준비에 한창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동에는 사과, 매실 이런 쪽에 유명하고 양산시 하북 같은 경우는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들, 생활에 실용적인 도자기들 그런 것들과 또 웅상 쪽에도 특이한 특산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각 지자체에는 기부를 하는 창구와 과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히 여야 대치 전국의 식상한 일부 시민들이 기존의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기부금 대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계기로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가 잇따르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 간의 기부자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시 북서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체감상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체감온도 제주는 영하 1도, 고산은 영하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4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이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또 오전까지 비 또는 눈도 가끔 내려서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또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도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동부 지역은 3도, 서부 지역 4도로 어제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4도, 남부 지역 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기온이 점점 떨어져서 낮 기온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는 오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 후반에도 제주에 비나 눈이 올 수 있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공급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한우 도축 물량을 평소보다 2배 많은 하루 40마리, 돼지는 17% 증가한 하루 4,000마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가격 담합 등을 막기 위해 산지와 경매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설 연휴 전후를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방역 차량 33대를 동원해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을 모두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긴급 방역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축산시설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마당개 중성화 사업이 읍면 지역에 이어 동지역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지역을 포함해 반려견 950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 들불축제가 4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2023 제주 들불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오름불 놓기와 마상 공연, 목축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는데 제주시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